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많이 어지러운 모습입니다. 오르는 애들은 미칠 듯이 상승, 반대로 떨어지는 애들은 미칠 듯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탔다면 오늘은 좀 많이 따뜻했고, 혹시나 그 반대라면 많이 차가웠을 것 같은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가 좀 심상치 않아요. 바닥에서 2차 전지가 치고 올라오는 속도와 강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제가 이거를 작성할 때가 15% 넘게 상승했는데, 그런데 이제 녹음할 시간 정도가 되니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물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이렇게 뜨겁고 나머지 애들은 아직까지 이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뭔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이 하락하기도 했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한번 저점 매수해볼까 라는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게 중요하겠네요. 유럽연합이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이차전지가 수혜를 받지 않겠니? 라는 기대감도 나왔다고 하네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의 실적은 GM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런데 GM의 전기차가 갑자기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소식 플러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하락했으니까 일단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과연 이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왼쪽에 보다시피 에코프로 워터릴즈 같은 경우는 겉토양, 확실한 겉토양이 2번 연속 터졌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겠죠. 아마도 한번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어느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재차 상승하는 대부분은 그러한 쌍바닥의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기엔 좀 부담된다면 혹시나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 준다면 그때 살지 말지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이맘때쯤 딱 봤을 때 작년에 2차전지 살걸,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LG엔솔 바이폴라, 그게 뭐예요? 저 LG엔솔이 좋은 소식 하나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바로 에너지 밀도를 대폭 개선한 바이폴라 배터리 개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해 전고체 배터리 셀 안에 전극을 여러 개 적층해서 전압을 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술은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LG엔솔이 기업 차원에서 뛰어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 기술 개발,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겠죠. 참고로 이 바이폴라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네이버에 쳐보니까 가장 유명한 회사는 이미 일본 도요타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바이폴라 배터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LG엔솔은 전고체 배터리를 위해서 바이폴라 배터리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1000만원대 전기차 본 적 있나요? 아주 무시무시한 놈들이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초 알리랑 테무 열풍이 불었던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싸서요, 싸서.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는 절대 무시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빠르면은 올해 중국 비아디의 전기차가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미 국내 인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며, 우리나라 업계가 긴장하는 것은 이번에 출시한 EV3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대략적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아디의 돌핀, 왼쪽에 보이는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90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비아디의 실이라는 차도 들어오는데 그 친구는 3,900이긴 하지만 소형차가 아니라 중형 세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흉악한 가격이다 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들어오면 전기차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조금 긴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길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그 자동차가 이게 중국 전기차를 믿고 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 저도 하고 있고, 아마도 이걸 들으시는 대부분의 기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싸다 보면은 하나둘씩 사는 사람들이 분명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차가 괜찮다, 어쨌든 중국 사람들 다 이 차 타고 다니니까요. 그런 얘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알리테무 열풍처럼 혹시 모를 그러한 소형 전기차 열풍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출시되고 난 다음에 디자인 또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봤을 때
디자인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이것도 빠르게 봐야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가오는 공모주가 무려 2개나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는 한중엔 CS, 시어스 테크놀로지, SOS랩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 한중엔 시어스와 시어스 테크놀로지 요 2개가 월요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공모가를 보니까 공모밴드 상단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IBK 투자증권에서 진행하는 한중엔 CS는 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공모가는 공모밴드 상단 23,5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3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날 청약을 하죠.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수요 예측 경쟁률은 무려 1084대 1, 공모밴드는 14,000원이 상단이었는데 17,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청약을 할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 어떤 기업인지 등등 내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주관사를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음입니다. 대왕고래 기자회견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저보다 이미 기리분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업무 시간에 있는 이러한 뉴스는 더 이상 꿀잼일 수가 없죠. 뭐 자매품으로는 미니진 기자회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 문장만 한번 보자면은 분석한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나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또 말했고 또한 20%의 성공 확률은 다른 곳보다 충분히 높은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7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을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한 몇 개 정도를 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나름 뭐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관련주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도 기름들 테마주 많이 해보셨다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는 대부분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타나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길이 그럼 끝이야? 벌써? 그냥 거래도 아니고 대왕거래인데 맞습니다. 저 길이 또 벌써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하락하고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생각보다 좀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년 초에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슬금 우상향하는 다만 모든 섹터가 한 번에 움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섹터 올랐다가 저 섹터 올랐다가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이제 대왕고래 관련주 너무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초전도체 차트를 보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어제 미국 증시는 오늘 밤 공개되는 고용 보고서에 주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는 보합권 움직임 나타냈고요. 그리고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엔비디아는 1% 하락했는데 아마도 전날에 5%나 급등하다 보니까 그 피로감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연이틀 상승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는 이틀 동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한다는 거는 이거 금리 인하가 오고 있구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거 침체가 나타난 거 아닐까라는 공포스러운 단어도 같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엔비디아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의 엔비디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오늘 밤 10대 1 액면 분할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 노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현재 마소의 시총은 3.15조 달러, 엔비디아는 2.97조 달러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올해 아마 인하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첫 출발을 어디서 끊었나? 바로 캐나다가 끊었고 두 번째는 ECB가 인하를 했네요. ECB는 5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증시가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했는가? 꼭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 받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하가 이거 한 번 내린 걸로 안 돼. 한 4~5번은 내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건데 물가 때문에 더 이상 내리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또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금리 인하 한 번만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증시 쭉쭉 오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또 된다는 거겠죠.
또 그때부터 우리는 물가 지표를 보고 야 이거 금리 인하하냐 동결하냐 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스페이스X 드디어 진짜 여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네 번째 시도 만에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는가? 스페이스X는 이번 테스트에서 궤도 도달 후 스타쉽과 슈퍼 헤비의 기환 재사용 능력을 입증을 하고자 했는데요. 지난 세 번의 테스트는 모두 폭발하면서 비행이 끝이 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폭발 없이 단 4번 만에 성공했고 바다에 연착륙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긴 합니다. 단 몇 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되던 거를 이제 바다에 연착륙시킬 그 정도 실력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네요. 앞으로 한 10년은 좀 빠른 것 같고 한 20년 정도만 지나면은 하나 투어나 아니면 모두 투어 거기에 우주선 여행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에서 창사 55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노조 파업이 있었다고 하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연차를 사용해서 이틀간 쉬는 파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이 보시면은 야, 그게 파업인가? 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2.8만 명, 전체 직원의 20% 정도나 되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해요. 물론 이 같은 소식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걱정은 이겁니다. 일단 지금 파업은 누가 봐도 순한 맛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순두부급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삼성전자 노조 쪽에서 그 옆에 있는 H사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뭔가를 배워서 돌아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하반기에는 4시간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폴더블 폰 점유율에서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제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언제 신제품을 출시하냐에 따라 등수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소식은 맞겠죠. 수치로 보자면 화웨이가 35%, 삼성이 23%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당연히 다릅니다. 이미 상반기에 신형 폴더블 폰을 꺼낸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그 대신에 폴더블 폰 하면은 뭐 당연히 삼성 아니겠습니까? 삼성의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니까 또다시 역전, 거의 뭐 사실 확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고로 삼성은 7월 10일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한다고 하며 여기서 Z 폴드 6, 플립 6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폴더블 폰은 무풍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샤오미도, 모토로라도, 아너도 폴더블 시장에 강하게 뛰어들고 각자만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르게 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평균은 평균일 뿐. 자, 얼마 전에 우리가 라이더분들의 월급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댓글에서도 몇몇 분께서 이거 현실이랑 좀 달라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소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월급이 올랐다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라이더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었나? 바로 월 39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며 작년보다 수익이 더 늘었다라는 얘기를 봤었죠. 물론 이제 이 수치는 평균이라서 그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라이더분들의 말로는 이렇게 벌려면은 40시간은 물론 야간 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운전 우리가 보통 야 저렇게 운전하면 어떡하냐 곧 죽는다 죽어 이렇게 말하는 운전이 있죠. 그렇게까지 해야 400만 원 넘게 벌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평균은 평균일 뿐이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삼양식품 목표가가 미쳤어요. 자, 이러다가 우리가 올해 안에 황제주를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80만 원으로 높여 잡은 증권가가 등장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올해 실적은 안정적이며 내년에 밀양 2공장 준공 후에는 판매 확대까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삼양식품은 딱 60만 원까지 왔네요. 또한 지금 펄을 보면은 18, 그 다음에 내년은 16, 내후년은 14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적 성장세를 보면은 야, 이거 언제 도대체 조정받냐? 나도 좀 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식들 절대 20일선 닿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삼양식품 하락 트리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해상운임이라고 하는데요. 해상운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수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삼양식품도 올해 초 대비 지금 물류비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삼양식품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와중에 갑자기 해운주가 막 올라가면서 요즘 해운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운운임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분명 어느 순간 식품 관련주나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곧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타이밍은 당연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펄어비스가 오늘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지난 수요일 시간에부터 급등한 펄어비스, 검은 사막 온라인에 대한 중국 판호가 발급되며 주가가 급등 출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키움증권도 목표 주가를 5.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게임주 토픽을 유지를 했다는 소식, 그리고 앞으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는데요. 8월, 11월 게임스컴, 그 다음에 지스타 등에서 유저들이 직접 그 게임을 시연해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다만 검은 사막 관련 이야기는 이미 전부터 나왔던 바 있어서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부자아빠 기요사키가 또 강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2달 만에 5배가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정확한 날짜까지 제시했습니다. 8월 25일까지 35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7만 달러니까 진짜 5배가 더 오른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바로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사실상 파산 상태라며 미국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달러 대신 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말만 듣고 우리가 코인에 몰빵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맞춘다면 10년 뒤, 아니 100년 뒤에도 회자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것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죠.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자, 여름에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름 하면은 여름 휴가 관련주를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항공, 여행, 카지노 등 레저주가 반등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숫자도 괜찮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패키지 여행 수요도 회복되고 있고 카지노도 전년보다 올라온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꾸준히 우상향 중이라고 하는데 1월에는 비만 치료제 신규 처방이 약 5만 회였는데 지난달엔 17만 회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인기를 끈다고 말할 수 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겠죠. 펩토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인 노보 노디스크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게임스톱. 어제 주가 또 47% 급등. 야, 멀미납니다. 멀미나.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을 고르라면은 바로 게임스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마저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로어링 키티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며 게임스탑이 47% 상승, 시간 외에서도 3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가 세계 이혼으로 조금 핫한데요. 이번 판결로 SK그룹주의 배당을 추목하자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당연히 주식도 분할하라는 판결로 인해서 SK 최태원 회장은 다량의 현금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SK그룹주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받아서 이제 뭐 이자 내고 그 다음에 또 갚고 한다는 건데, 그래서 SK그룹주 내에서도 배당 여력이 높은 SK텔레콤을 필두로 자회사들이 배당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SK텔레콤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도 증시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많이 흔들렸다는 소식, 아마도 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면은 쭉 떨어진 이날이 있었죠. 이때가 바로 총선 날이었는데요. 참고로 모디 총리가 집권하면서 모디노믹스라는 이러한 경제정책을 사용하면서 니프티 50이 20%나 넘게 작년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를 필두로 경제정책을 쭉쭉 밀고 있었는데, 하지만 과반 의석을 뺏기면서 이제 그 흐름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왔다는 거겠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분간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그런데 인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혹시나 인도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